여러분, 혹시 종교개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나 아주 깊고 복잡한 신학 논쟁 같은 게 생각나실 텐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아주 사적이고 강렬한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 이야기거든요. 바로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의 스캔들입니다. 왕이 아들 후계자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하나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개혁의 불씨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영국 국교의 탄생 배경부터. 둘째,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첫 이혼과 수장령. 셋째, 정말 핏바람이 불었던 6 왕비들의 이야기. 넷째, 마지막 화해의 순간. 그리고 끝으로 청교도들이 이 사건을 왜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불렀는지 그 무거운 신학적 여파까지 쭉 한번 달려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영국 국교회의 탄생,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헨리 8세의 결혼과 이혼. 이거 절대 단순한 왕실 치정극이나 스캔들이 아니에요. 이건 잉글랜드가 수백 년 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로마 카톨릭과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를 탄생시킨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신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와 국왕을 중심으로 일어난 정말 독특한 형태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잉글랜드는 어떻게 로마와 그토록 극적으로 단절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첫 이혼과 수장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아라곤의 캐서린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도화선이 된 첫 번째 왕비죠. 사실 그녀는 원래 헨리의 친형인 아서와 결혼했었는데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스페인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려고 교황의 특별 허가까지 받아내서 헨리 8세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헨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딸인 메리뿐이었거든요. 나라를 물려줄 든든한 아들 후계자가 없다는 거. 이게 헨리의 속을 까맣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후계자 문제로 미칠 듯이 초조해진 헨리 8세. 갑자기 성경을 딱 펼칩니다. 바로 레위기 20장 21절, 형의 아내와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을 명분으로 들이민 거죠. 자기가 형의 아내랑 결혼하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 아들을 못 낳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무기 삼아 교황한테 우리 결혼 당장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걸 쉽게 허락해 주겠어요? 끝끝내 안 된다고 거절하죠. 그러자 여기서 헨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수장령이에요. 뭐? 교황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의 통제를 받는 걸 아예 끊어버리고 스스로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이 된 거죠. 오직 자기 이혼을 강행하려고 국가의 종교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어버린 겁니다. 진짜 대단한 고집 아닌가요? 이렇게 로마와 결별한 이후 잉글랜드 왕실은 그야말로 회전목마처럼 왕비들이 바뀌는 피바람 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세 번째, 피와 혼돈의 왕비들에 대해 알아보죠. 헨리의 두 번째 왕비, 그 유명한 앤 불린입니다. 사실 앤은 단순한 매력 덩어리라기보단 복음주의적 성향의 상당히 똑똑한 지식인이었어요. 헨리가 로마랑 단절하는데 엄청난 지적 영향을 줬죠. 그리고 훗날 영국의 전성기를 이끄는 위대한 엘리자베스 1세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끝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어요. 앤 역시 헨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지 못하자 눈맞게 낳고 결국 간통과 반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모함을 받아 런던 탑에서 참수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 아내는 제인 시모입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헨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 훗날의 에드워드 6세를 낳아준 인물이죠. 헨리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 직후 합병증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목숨 걸고 낳은 이 아들, 에드워드 6세 통치기 때 잉글랜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철저한 개신교 국가로 변모하게 된답니다. 자, 네 번째 왕비 이야기는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상화 사기극이라고도 불리는 클레페의 앤입니다.
독일 개신교 세력이랑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혼인을 추진했는데 한스 홀바인이 그려온 초상화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결혼을 진행했는데 막상 실물을 본 헨리가 엄청나게 실망해서 곧바로 혼인을 무효화해 버립니다. 그래도 참 운이 좋았던 건지 처형은 당하지 않고 왕의 명예 노이 대접을 받으면서 나름 평온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5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가 등장합니다. 앤 불린의 사촌이었고 정말 젊고 아름다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혼 전후의 부적절한 행실들이 낱낱이 발각된 거죠. 결국 그녀도 사촌 앤 불린처럼 참수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끊임없는 스캔들과 처형이 반복되면서 늙어가는 헨리 8세의 위신과 권위는 정말 심각하게 바닥을 치게 되죠. 자, 이 숨막히는 역사적 타임라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효화, 참수, 사망, 또 무효화, 그리고 또 참수. 정말 미친 듯한 혼란의 연속 아닌가요?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적 뼈대가 세워지는 그 이면에서 잉글랜드 왕실은 그야말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불안정성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고 이제 왕의 생의 끝자락에 다다릅니다. 4번째, 마지막 화훼와 유산입니다. 기적처럼 이 혼란을 수습한 마지막 왕비를 만날 차례네요. 바로 6번째 왕비 캐서린 파입니다. 그녀는 진짜 완벽한 피스메이커였어요. 말년에 몸도 마음도 병든 헨리 8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헨리의 세 자녀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를 다시 한자리에 모아 화해시켰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엄청 공을 들였고요. 게다가 보수파 카톨릭 세력들이 틈만 나면 공격을 해댔는데도 끝까지 헨리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개신교 신앙을 옹호해낸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신학자들, 특히 청교도들은 이 스펙터클한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지막 5번째, 이들이 이 사건을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시기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발견합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동기로 가득 차 있었죠. 순수한 신앙심이나 신학적 갈망?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왕이 이혼하고 싶고 권력을 더 쥐고 싶다는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이 출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있습니다. 왕의 속셈은 불순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엉뚱한 사건 덕분에 잉글랜드 전역에 영어 성경이 쫙 보급됐고 훗날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역사적 토양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교도들은 굳이 이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가를 깎아내렸을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겉보기엔 로마 교황이랑 쿨하게 갈라선 것 같았지만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로마 카톨릭 특유의 화려한 의식이나 시스템 같은 잔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뚝딱 만들어진 급조된 개혁이다 보니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의 회복이나 영적인 쇄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 부완전한 절반 때문에 나중에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 안에 남은 카톨릭 찌꺼기들을 우리가 다 씻어내겠다 하면서 역사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한국왕의 지극히 사적인 욕망에서 시작해 피비린내 나는 혼돈을 거쳐 영국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뜻밖의 종교개혁. 자, 이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헨리 8세가 남긴 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종교적 유산은 훗날 왕관을 이어받은 그의 자녀들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이 불완전하고 피 묻은 씨앗이 어떻게 위대한 대영 제국의 단단한 종교적 정체성으로 자라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